안녕하세요. 책 읽는 은하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책은 사람을 얻는 지혜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 지음, 임정재 옮김, 타커스에서 편했습니다. 저자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17세기 철학자, 18살에 예수회의 수도자가 되어 신부로 수도자로 수많은 강연과 저술활동을 하며 대중의 사랑과 명성을 얻고 스페인 국왕의 고문으로도 활동했습니다. 그의 저서들은 40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에서 널리 읽히며 인생 최고의 지침서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인간관계에 지친 당신을 위한 책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실은 이 책은 제가 채널을 시작하면서 제 채널에 처음으로 올린 책이었습니다. 여러분께 가장 들려드리고 싶은 책이었는데 처음이다 보니 좀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고 요약하고 녹음하여 새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 손 닿는 곳에 가까이 두고 가끔 펼쳐보곤 했었는데 정말 읽을 때마다 새롭고 두고두고 새겨볼 만큼 마음을 울리는 명언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따스하게 녹여주는 다정한 위로의 말이라기보단 시대를 초월하는 뼈 때리는 현실적 조언들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예를 들어 친구나 지인들과 관계가 상당히 소원해질 때가 있다. 만일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안달복달하지 말고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라. 지혜로운 의사는 처방을 내릴 때와 처방을 내리지 않을 때를 구분할 줄 안다. 심지어 이들은 치료를 전혀 하지 않고 병을 고치기도 한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때로는 손을 놓은 채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일으킨 감정의 태풍을 가라앉히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한다. 지금 당장은 고개를 숙여 양보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참는 자가 승리한다. 맑은 물도 조금만 휘저으면 흙탕물이 된다. 흙탕물은 손을 대면 더 혼탁해지고 가만히 두면 저절로 맑아진다. 때로는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행운은 기다릴 줄 아는 자의 몫이다. 기다릴 줄 알라. 시간이라는 들판 한가운데를 천천히 여유있게 가로질러 가서 기회를 잡아라. 시간이라는 목발은 헤라클레스의 무쇠 몽둥이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한다. 신은 회초리가 아니라 시간으로 인간을 단련시킨다. 행운은 기다리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 엄청난 보상을 해준다. 마음의 신탁을 따르라.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라. 나아가 마음이 강력하게 지시하는 대로 따르라.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라. 우리의 마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절대적인 신탁이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파멸의 길을 걷는다. 이들은 불안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지 못하고 따라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 마음의 신탁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반면 마음의 소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은 화를 모면하고 공경에서 벗어난다. 이들은 마치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자의 능력을 가진 것과 같다. 가장 가까이에서 들리는 마음의 소리를 무시하고 불행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다. 선함과 무능함을 구분하라. 부당한 상황에서도 화를 낼 줄 모르면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만다. 이들이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리석기 때문이다. 새들도 허수아비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를 조롱하고 곡식을 쪼아먹는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관계에서 쓴맛과 단맛을 잘 배합한다. 단맛만 있으면 어린아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의 군것질감밖에 되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 공경에 처했을 때 자신의 담대한 마음보다 더 든든한 협력자는 없다. 마음이 약해지면 다른 능력을 이용해서라도 약해지는 마음을 강하게 다잡아야 한다. 운명에 굴복하지 마라. 우리가 포기하면 운명은 우리를 더 가혹하게 몰아붙인다. 자신을 믿지 않아서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모른 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결국 몇 배 더 힘든 상황을 겪게 된다. 반면 스스로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할 줄 안다. 나아가 주위의 모든 것을, 심지어 운명의 별자리까지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움직인다. 무관심의 지혜. 때로는 무관심한 척 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당장 원하는 것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속을 끓일 필요가 없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신기하게도 태연하게 기다리면 저절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잡으려고 다가가면 그만큼 멀어지고 멀어지면 그만큼 다가오는 그림자와 같다. 이러한 이치는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천상에서는 모든 것이 행복이고 지옥에서는 모든 것이 슬픔이다. 천상과 지옥이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우리는 행복과 슬픔 두 가지를 모두 맛본다. 우리의 삶은 무이다.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고 천상과 함께 생각할 때에만 소중하다. 따라서 세상의 변화에 무심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운명은 변하게 마련이고 늘 행복한 것도 늘 불행한 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처럼 변화무쌍하다. 따라서 그 과정에 지나치게 신경 쓰기보다 좋은 결과에만 마음을 두는 것이 현명하다. 지는 해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사람들이 당신을 버리기 전에 당신이 먼저 그들을 떠나라. 지혜로운 사람은 이 격언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산다.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을 승리로 장식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조련사는 자신의 경주마가 달리다가 쓰러져 관중의 조롱을 받기 전에 그 말을 은퇴시킨다. 미인은 늙어서 추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적절한 시기에 거울을 깨트린다. 부러진 손가락을 보여주지 마라. 부러진 손가락을 보여주면 모든 공격이 그 손가락에만 집중된다.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그것에 대해 절대로 불평하지 마라. 악의를 가진 사람들은 당신의 약한 곳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낙담한 듯한 인상도 주지 마라. 상대방은 그것을 핑계로 당신을 조롱거리로 삼으려 할 것이다. 악의를 품은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상처를 건드릴 생각만 한다. 이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아픈 곳만 공격한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악의를 가진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도 태연하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상처가 될 만한 곳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운명도 때로는 우리의 가장 약한 곳을 노려 상처를 입힌다. 고통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면 고통이나 즐거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정상과 비정상. 흔히 정치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혼자만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보다는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미치는 것이 낫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미쳤다면 당신 역시 미쳐라. 당신 혼자 정상이면 사람들은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다. 흐름을 알지 못하는 것, 혹은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 자기 혼자 살려면 신처럼 거룩하게 살거나 완전히 야수의 생활을 해야 한다. 극단적으로 밀어붙이지 마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종류에 상관없이 어떤 것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지 마라. 지혜의 근본은 중용이다. 옳은 것도 지나치게 밀어붙이면 결과가 좋지 않다. 이를테면 오렌지의 단맛을 모두 빼내면 쓴맛만 남게 된다. 지나치게 머리를 쓰면 좋은 생각도 바닥나고 소의 젖을 지나치게 짜면 우유가 아닌 피가 나온다. 때로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지나가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결코 좀스럽고 시시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대화를 나눌 때 지나치게 꼬치꼬치 캐물어서도 안 된다. 특히 상대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때로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라. 자연스러운 대화를 수사관이 꼬치꼬치 캐묻는 신문으로 만들지 마라. 특히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을 때에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절친한 친구들, 지인, 심지어 적과의 관계에서도 모르는 척하고 내버려 두어야 할 일이 있다. 어떤 일이든 지나치게 자세하게 따지고 들면 상대방은 짜증을 낸다. 특히 불쾌한 문제를 계속해서 문제 삼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 충분한 능력을 갖추되 적당히 보여주어라. 어떤 일이든 해결해주는 해결사 같은 사람이 되지 마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모든 사람이 그를 탐내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에게 걱정거리가 된다. 어느 누구에게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불행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더욱 불행하다. 모든 사람에게 쓸모있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쓸모없는 존재와 마찬가지이고 오히려 분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어느 분야에나 해결사나 만병통치약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들은 탁월하다는 최초의 평판을 잃고 이내 평범하다는 경멸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재능을 지나치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 충분한 능력을 갖추되 그것을 적당히 보여주어라. 횃불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만큼 기름이 소모되고 횃불이 꺼질 시간이 다가온다. 불평과 칭찬의 역설. 다른 사람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다. 아무리 화가 치밀어도 의연함을 유지하는 것이 값싼 동정을 받기 위해 하소연하는 것보다 항상 더 낫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 대해 불평하면 상대는 마치 자신이 불평의 대상이 된 것처럼 모욕감을 느끼고 당신에게 모욕을 되돌려줄 구실을 찾게 된다. 이것이 불평의 역설이다. 같은 원리로 당신이 다른 사람에 대해 칭찬하면 상대는 마치 자신이 칭찬의 대상이 된 것처럼 느끼고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고자 한다. 따라서 상대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불평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칭찬함으로써 상대에게도 비슷한 호의를 받아내는 것이 현명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불평하지 않고 자신이 호의를 받은 일에 대해서만 말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친구를 얻고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할 어떠한 구실도 주지 않는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라. 익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수영을 배우는 것처럼
난관을 극복해야 할 때 사람들은 진정한 능력을 발휘한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숨어있던 용기, 지혜, 지식 등을 발견한다. 위기는 오히려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상황에서는 수천 명 이상이 할 일을 혼자서 해내기도 한다. 이기고 있을 때 그만두어라. 뛰어난 노름꾼은 돈을 따고 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난다. 성공적인 퇴각은 용감한 공격 못지않게 훌륭하다. 충분한 성과를 올렸다면 혹은 엄청난 성과를 올렸다 하더라도 적당한 시기에 그만둘 줄 알아야 한다. 오래 지속되는 행운은 위험하다. 행운이 찾아온 뒤 불운이 찾아오고 또다시 행운이 찾아올 때 비로소 안심할 수 있다. 행운이 급하게 달려오면 미끄러져 산산조각이 될 위험도 그만큼 크다. 작은 행운은 길게 지속되는 반면 엄청난 행운은 금방 사라진다. 행운은 무거운 사람을 오랫동안 업고 가야 하는 것에 금세 지치기 때문이다.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하다.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는 일을 시작하는 방법보다 마무리 짓는 방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박수갈채를 받으며 시작하는 것보다는 성공적으로 끝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세상에는 행운을 타고 태어났지만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다. 행운의 집에 박수갈채를 받고 들어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일은 흔히 일어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행운의 집을 나올 때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이다. 행운은 좀처럼 우리를 대문 밖까지 배웅해 주지 않는다. 행운은 자기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따뜻하게 맞이하지만 떠나가는 사람에게는 무례하게 대한다. 쉬운 일은 신중하게, 어려운 일은 과감하게. 지혜로운 사람은 쉬운 일을 할 때는 어려운 일을 하듯이, 어려운 일을 할 때는 쉬운 일을 하듯이 처리한다. 쉬운 일을 할 때는 자신감이 지나쳐 일을 소홀히 하기 쉽고, 버거운 일을 할 때는 뜻대로 되지 않아 실망하기 쉽다. 따라서 쉬운 일은 신중하게, 어려운 일은 과감하게 처리해야 한다.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면 이미 그 일을 끝냈다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렵다는 생각이나 할 수 없다는 두려운 마음에 매달리지 않고 과감하고 초연하게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실제로 그 일을 무사히 끝마친 순간이 오게 된다.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지 마라. 사소한 부탁이나 요구를 적절하게 거절하는 것은 인생에서 꼭 필요한 기술이다. 일과 인간관계에서 손을 떼야 할 시기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살다 보면 불필요한 일에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많다. 이렇게 쓸모없는 일에 몰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진짜 중요한 일이 나타났을 때 즉시 달려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일에 함부로 간섭하지 못하도록 한다.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적당한 시기에 손을 떼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다. 마음의 소리에 따르라. 살아가다 보면 신의 도움은 조금도 기대하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만 사용해야 할 때가 있다. 반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그저 신의 섭리에 따라야 할 때가 있다.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재능이다.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라. 달은 무수한 별들 가운데서 홀로 찬란히 빛난다. 하지만 태양이 떠오른 다음에는 희미하게 보이거나 아예 보이지 않는다.
당신의 재능을 가리는 사람 곁에는 절대로 가지 마라. 당신을 한층 빛나게 해줄 사람만 사귀어라. 로마의 시인 마르시알리스 작품에 나오는 교활한 여인 파블라는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빛나는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었다. 그녀는 못생기고 초라한 하녀들을 항상 주위에 거느리고 다니면서 자신을 돋보이게 한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탁월한 능력이나 재능을 갖고 있지 않다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주의하라. 그들과 함께 당신의 평판도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을 향해서 매진하는 동안에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과 어울리되 일단 성공하고 나면 당신을 빛내줄 사람들만 곁에 두어라. 단호함이야말로 승자들의 특징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을 성급하게 처리해서 생긴 피해보다는 단호하게 결정하지 못해서 생긴 피해가 더욱 크다. 전쟁에서는 움직일 때보다 가만히 있을 때 더 큰 피해를 입는 법이다.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등을 때밀어 주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면서도 결단력이 없어서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 반대로 민첩하게 행동함으로써 절대로 곤란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뛰어난 판단력과 단호한 결단력에 힘입어 손쉽게 성공을 거머쥔다. 이들은 말과 동시에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항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자신감으로 충만하다. 행운을 차지하려면 배짱을 길러라. 커다란 행운을 차지하려면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거대한 위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작은 행운에도 배가 불러 넌더리를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커다란 행운을 집어삼켜도 여전히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행운을 받아들일 배짱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큰 행운이 찾아와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이들은 높은 지위에 어울리는 일을 감당할 능력을 타고나지도 못했고 높은 지위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지도 않았다. 이들은 설령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감당하지 못해 현기증을 느끼고 이내 포기하고 만다. 행운을 차지하려면 소심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언제나 당당하고 여유 있는 태도로 어떤 엄청난 일도 거뜬히 감당할 수 있다는 듯이 행동해야 한다. 여기까지 하고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